이 장소를 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고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흔한 놀거리부터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까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양시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중 하나를 택해서 답사를 하면서 고양시를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양시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문화유산인 서삼릉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고양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서울릉과 서삼릉인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두 문화유산은 저에게 그나마 낯익은 장소입니다. 서울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지나치게 되는 장소인데요. 낯익은 이름에 비해 이 장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서삼릉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삼릉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여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10월 25일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라 운 좋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릉이 3개 있다고 하여 서삼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3개의 릉은 바로 효릉, 희릉, 예릉인데요. 서삼릉에는 3기의 왕릉 이외에도 3기의 원과 왕자, 공주, 수궁 등의 묘 47기, 태실 54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릉과 원과 묘의 차이입니다. 릉은 통상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은 왕세자나 왕세자비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묘는 폐위된 왕이나 왕족들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희릉부터 살펴보러 가실까요? 희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릉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홍살문인데요.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붉은 기둥의 문을 말합니다. 홍살문을 지나가면 정자각이라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향로와 어로라고 합니다. 향로는 재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 즉 신이 걷는 길을 뜻합니다. 어로는 재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을 뜻합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어지는 향로와 어로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동선은 공존하되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정자각이 나오는데요. 정자각은 재향을 모시는 건물로 재향 공간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내부를 보면 실제로 제례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예릉입니다. 여러분은 20년에 방영했던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예릉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조선 25대 왕인 철종과 철인왕후의 릉입니다. 이 예릉은 조선 왕릉을 짓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지킨 마지막 릉이라고 해요. 예릉이 만들어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고종의 홍유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릉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느낌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왕의 용안을 보기 힘들 듯이 죽어서도 왕의 능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높은 언덕 위에 봉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덤이 잘 보이지 않죠? 시각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곡장 안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철종의 능이고 오른쪽이 철인왕후의 능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석이 보이네요. 또한 무덤 주변에는 왕릉을 지키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 조각들은 조선시대의 역사와 조각사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정해진 규범 속에서 조선시대의 사후세계에 대한 신앙과 조상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표현하였고 현재까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효창원과 의령원입니다. 앞쪽에 있는 무덤이 바로 효창원입니다. 효창원은 22대 정조의 첫째 아들인 문효세자의 무덤입니다. 21년 인기리에 방영되던 오솜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거기에 이준호인 정조와 이세영인 의빈성 씨가 나오죠?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문효세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문효세자는 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의빈성 씨도 죽게 됩니다. 첫 아들과 첫사랑을 함께 묻고 정조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찢어지는 심정을 글로 남겼다고 해요. 그것은 효창원 신도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왕의 무덤과는 다르게 왕자의 무덤이라 그런지 그 무덤과 선물들의 규모가 많이 다르네요. 효창원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의령원입니다. 의령원은 영조의 손자 즉 사도세자와 해경동 홍씨의 첫째 아들인 의소세손의 무덤입니다. 이쯤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분명 서삼릉이라고 소개했는데 두 개의 릉밖에 소개를 안 해드렸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효릉입니다. 효릉은 12대 왕인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데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효릉은 조선 왕릉 40기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왕릉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의 농협과 종마장, 젖소개량 사업소 등의 부지를 넘겨줘 버려서 소유권과 방역 문제로 개방이 되지 않았던 구역인데요. 특히 효릉을 가려면 인근 젖소개량 사업소를 거쳐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랜 논의 끝에 9월 8일 일반을 개방했는데요. 효릉과 앞서 설명했던 태실, 그리고 왕자, 공주, 후궁들의 묘를 잇는 관람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려고 사전 신청을 하려고 보니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라 21일부터 효릉 관람이 당분간 중단되었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효릉과 태실에 대해선 여러분께 소개하지 못했어요. 하루빨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일반에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릉과 서삼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나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